자, 104페이지 독립협회 들어가겠습니다. 이 독립협회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을미개혁까지 배웠었는데, 그 을미개혁이 끝난 직후의 상황에서 나타난 단체. 조직의 이름 자체가 서글픈 거지. 독립협회라고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름이 독립협회냐. 물론 실제 의미는 청나라로부터 우리는 독립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시 우리나라가 독립이 위태롭다는 의식이 분명히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의 단체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98년까지 활동했던 단체입니다. 1894년부터 6년까지는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을미개혁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 옆에 나와 있는 사진은 독립협회 활동으로 건설된 독립문의 사진이지. 그럼 이 독립협회는 어떻게 창립되게 됐느냐? 우리가 을미개혁 배울 때 을미개혁이 뭐 때문에 좌절이 됐냐면 아간파천으로 좌절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한 이 아간파천이라는 사건이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고종이 남의 나라 공사관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된 거야. 당연히 우리나라의 권위나 위신이나 이런 것들은 깎이게 되겠지. 그래서 이 아간파천의 영향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해져서 각종 이권을 침탈하고, 다른 열강도 러시아한테 하면 이런 좋은 걸 주냐, 우리도 달라, 최혜국 대우를 맺었잖아. 우리 예전에 조미소 통상조약 공부할 때 최혜국 대우에 대해서 배웠지. 다른 나라에게 좋은 걸 해주면 우리도 해줘야 된다. 그거 들고 와서 러시아가 두만강 산림체벌권, 압록강 산림체벌권 이런 거 얻을 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도 금강, 은강, 철도 부설권 이런 걸 다 뺏어가는 거지. 우리나라의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되는 이권 침탈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당시 그랬다는 거지. 1896년에 서재필이 이 상황에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아간파천 직전, 직후, 이때쯤 귀국을 했던 것 같아. 자, 서재필은 어떤 사람이냐?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서재필인데, 서재필은 원래 1884년에 갑신정변에 참여했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입니다. 급진계합파였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망명 생활을 하다가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까지 돼서 미국 시민권도 땄어. 근데 원래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대역죄인이라고 규정이 되었는데, 갑오개혁 이후에 사면령이 내려져서 당시 같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동지였던 박영효의 권유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서재필은 미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필립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귀국 후에 서재필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됐느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신문을 창간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거지 정부의 기관지 같은 건 아니야. 민간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은. 그리고 관료 지식인 등과 함께 독립협회를 창립하는데, 마치 독립협회가 독립신문을 만들었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시점을 보면 독립신문이 먼저 만들어지고 독립협회는 이후에 만들어져요. 3달 정도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건 알아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겠지. 그럼 이 독립신문은 뭐냐? 아까 얘기했듯 정부 지원으로 발행합니다. 하지만 민간신문, 지원을 받은 거지 정부 건 아니야. 민간신문이야. 민권의식과 자유독립의식을 고친다. 민권의식은 시민권 혹은 국민의 권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자주독립의식은 독립의식을 얘기하는 걸 거고. 그래서 이 독립신문은 세계 정세를 설명을 하는 기사가 많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민권의식과 자주독립의식을 고취하는 기사가 많았어. 그리고 그 기사는 순 한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고 나중에는 영문판도 발행합니다. 자,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으로 자신들의 사상, 의견을 밝힌 것 이외에 독립문을 건립하는 활동을 하게 돼. 이 독립문은 조선 독립의 상징으로 건립하게 되는데 예전에 청나라의 사신을 맞이하던 문인 영원문을 허물고 여기 사진을 보면은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영원문의 기둥이었어. 근데 여기를 허물고 바로 앞에 독립문을 건립하는 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중국 사신의 숙소인 모화관은 독립관으로 바꿔서 사용을 했고 독립문 건립에 기금을 내면 누구나 독립협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독립문 건립 옆에 연도와 날짜를 적어놓은 것은 한 1년 정도 짓는데 한 1년 정도 걸렸기 때문에 1896년 11월에 만들기 시작해서 1년 뒤인 1897년에 완공이 돼서 완공 행사를 했겠지. 그리고 독립협회는 민중계몽 활동도 한다. 독립관에서 다양한 주제로 토론회나 강연회를 개최하고 그 강연회나 토론회의 주제는 뭐 교육진흥이라든지 산업개발이라든지 미신타파 등 계몽적인 내용을 주로 했었어. 근데 그러다가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 독립이 위협받고 여당의 간섭이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강연회나 토론회 내용이 발전하게 돼. 그래서 강연회나 토론회에서 그치지 않고 독립협회는 대규모의 민중 집회를 열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만민공동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시 어떤 상황이 되었냐면 아간 파천이 종료가 돼. 고종은 드디어 돌아왔단 말이야. 그리고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했어. 하지만 여전히 외세의 개입은 끝나지 않아서 러시아, 특히 당시 러시아의 입김이 강했겠지. 군사교관을 증파하고 우리나라에 군대 훈련시킨다는 명목하에 러시아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건너오고 재정고문을 파견해서 재정고문은 우리나라에 간섭하는 나라는 늘 재정고문을 파견해. 예를 들어서 청나라 같은 경우에 청나라가 간섭할 때는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재정고문으로 와. 그래서 우리가 갑신정변 배울 때 김옥균이랑 투닥투닥 했다고 배웠어요. 재정이 부족한데 계야자금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멜렌도르프 막 당호 좀 발행하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 김옥균은 차관 요청하겠다. 근데 김옥균이 일본까지 건너가서 차관 달라고 했는데 일본 애들한테 물 먹었지. 그래서 김옥균의 정치적 위신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갑신정변을 일으킨 급진계하파의 위신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갑신정변의 이유가 됐었단 말이야. 여하간 청나라도 우리나라에 재정고문 보냈고 러시아도 우리나라에 재정고문 보냈고 당연히 일본도 나중에 우리나라에 재정고문 보내지. 이 한 나라의 재정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그리고 러시아는 저령도에 조차를 요구했는데 조차는 땅을 빌려달라는 거야. 예를 들면 중국의 홍콩인데 옛날에 홍콩이 영국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것도 조차지로 가지고 있었던 거야. 빌려갔다는 얘기지. 우리나라에 땅을 요구한 겁니다. 저령도는 부산 앞바다에 있는 큰 섬이야. 거기에 사람 많이 살아요. 그래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발한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조직해서 러시아의 침략행위를 비판하고 이후 러시아는 군사교관 재정고문을 철수시키고 저령도 조차 요구도 철회시키는 거지. 이런 성과를 얻어냈다라는 거. 만민공동회에서. 근데 만민공동회 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지. 왜? 독립협회에서 추구하는 것은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민권 신장과 계몽 활동도 독립협회의 주된 과제였기 때문에 그 뒷부분을 계속 봅시다. 그래서 만민공동회는 계속 활동을 하면서 민권운동을 전개한다.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나 재산권 보호,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요구한다. 지금도 이런 거 침해당했다고 막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요구와 비슷한 요구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연자제 노륙법, 이 두 개는 비슷한 얘기인데, 한마디로 누가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만 벌을 받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친지한테도 벌을 주는 제도를 연자제나 노륙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갑신정변 때 없어졌었는데, 갑신정변이 아니지, 잘못 썼네. 이게 갑오개혁 때 없어졌는데,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했잖아. 이게 고종이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암살 미수 사건의 범인만 죽이는 게 아니고 그 가족도 죽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민권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활 저지 운동, 죄인만 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당시 천대받던 계층인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이 만민공동에 나와서 연설할 정도로 민권 의식이 만민공동에 내에서는 상승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만민공동회는 더 나아가서 이 민권 신장을 위해서는 의회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의회 설립 운동을 추진을 했고, 정부는 여기에 맞춰서 박정양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이 수립이 되었다. 근데 정부가 이거를 그냥 한 건 아니고, 막 만민공동회에서 부패한 관료도 퇴진시키라 했는데 처음에 막 거부를 하다가 이 요구가 계속 거세지니까 못 이겨서 나온 게 박정양을 수반으로 하는 내각이었다는 거지. 박정양은 저번 시간에 갑오을미개혁 배울 때 잠깐 나왔지. 김홍집과 연립내각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안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협회는 이렇게 수립된 박정양 내각과 협의를 하고 의회 설립과 내정개혁을 추진한다. 그리고 관민공동회를 개최하는데, 만민공동회 같은 경우에는 민중들의 집회라면 여기에 관료까지 참여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관민공동회는 이 정부 관료까지 참여한 관민공동회는 헌의 6조라는 것을 결의하여 고종에게 건의하게 된다. 그래서 헌의 6조의 내용은 옆에 나와 있지.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자. 조약에 관한 일은 각 부대 신과 중추원 의정이 합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시행하자. 이 헌의 6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외국과의 조약과 관련된 일은 황제가 혼자서 할 게 아니고 각부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같이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외국과의 이권과 관련된 조약은 신중하게 맺어야 된다는 거지. 워낙 우리나라가 뺏긴 게 많으니까. 중대범죄는 공개재판을 시행하되 피고가 죄를 자백한 후에 시행할 거. 이런 건 어때? 민권 신장과 관련이 있겠지. 책임가는 대항제 폐하께서 정부에 물어 다수 의견에 따라 임명할 것. 대항제 폐하께서 혼자 하시 마시고 정부에 물어서 다수 의견에 따라서 임명할 것. 그러니까 이대로 하면은 황제의 권한 좀 줄어들고, 대한제국 황제는 대한제국은 나중에 배울 건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엄청 권한이 세. 그래서 그 권한은 좀 줄이시고, 의회라는 것은 군주의 권력을 좀 제한하면서 민중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건의했어. 그리고 고종은 이것을 승인하고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지. 중추원 관제는 일종의 의회와 비슷한 기구야. 여기 보면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법령의 제정, 폐지, 개정에 관한 사항과 정부 및 백성이 건의하는 사항 등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였다. 법을 만들고 폐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의회와 비슷한 거지. 선거로 못 뽑을 뿐이야. 이제 선거 이야기도 중추원 관제가 확립이 돼서 이게 돌아가면 선거 이야기도 나오겠지. 중추원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선거로 뽑아야 된다. 근데 이 단계로 가기 전에 만민공동의 독립협회는 사라지게 돼. 왜?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는데.
자, 보수 세력은 고종에게 공화정을 수립하려 한다고 모함을 한다. 누가? 서재필이.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근데 공화정이란 건 뭐냐면 왕이 없는 정치 체제야. 현재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이 다스리지 왕이 없잖아. 이런 걸 공화정이라고 불러. 고종은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하겠지. 내가 왕인데 공화정을 하겠다는 거, 날 죽이겠다는 거야? 민감한. 그리고 원래 고종은 독립협회 활동을 좋게 보지 않았을 거야. 자신의 권력을 높이는 게 좋지. 뭐 의회를 만들어서 나누고 중추원 관제를 만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핑계 삼아서 고종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독립협회 해산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협회 주요 간부는 체포되고 계약적 관료, 그러니까 중추원 관제라든지 헌의육조를 건의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파면당했겠지.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같은 개혁 시도지만 갑신정변과 다른 게 갑신정변은 민중들의 외면을 당했는데 민중들이 이 독립협회가 해산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중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철야 시위를 전개한다. 지금도 막 뭐 대통령이 이런 사람 마음에 안 들면 막 나와서 시위를 하듯이 이때도 그랬단 말이지. 뭘 요구하느냐? 독립협회, 체포된 독립협회 간부를 석방해라. 그리고 헌의육조를 빨리 시행해라. 정부는 황국협회를 시켜서 만민공동회를 습격하도록 했는데 이 황국협회라는 게 어떤 단체냐면 황제, 고종의 측근 세력이 보부상을 중심으로, 보부상은 조선 후기의 상인인데 국가의 허가를 받은 떠돌이 상인인데 국가에서 이 보부상의 상업 행위를 허용해주는 대신에 국가의 큰 공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인력을 많이 동원하는 인력을 그 보부상을 동원해서 물자를 운송하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 조선시대 후기에도 뭐 성벽을 지을 때 물자를 보부상을 통해서 조달하기도 하고 보부상의 상업 활동을 허용해줬으니까 그 대가로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할 때도 보부상을 동원해서 진압하기도 하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도 보부상을 중심으로 독립협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란 말이야. 말하자면 어용단체지. 국가에서 이 시위하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만든 어용단체란 말이야. 그래서 만민공동회 황국협회는 당연히 충돌하겠지. 서울 한복판에서 돌 던지고 투석전을 벌였단 말이야. 고종은 이를 핑계로 군대를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려. 그리고 모든 정치 집회를 금지하고 독립협회를 완전히 해산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1898년 12월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독립협회는 해산이 되고 만다. 지금의 약간 예전에 막 독재 정권과 약간 비슷한 형태의 일이 벌어졌단 말이야.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독립협회가 얼마나 근대적인 단체였는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